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민선 8기 정헌율호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정부의 4대 특구 중 3개 유치와 코스트코 완공 유치, 도내 첫 민간특례공원 준공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 남은 임기에는 한문화 발상지로 익산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정헌율호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최대 성과로 특구 3관왕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4대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 익산시는 문화특구와 교육발전 특구에 이어 최근 기회발전 특구도 지정됐습니다. 또 호남권 첫 코스트코 유치, 도내 첫 민간특례공원 준공,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완공,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테크 연구센터 구축 사업 선정, 도내 첫 국립치유예숲 조성,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제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 중 광역시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도심융합 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 모두에 선정되어서 기후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문화특구이자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한문화 발상지로 익산을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백제 고도로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문화 발상지로의 가치를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익산 시민의 날을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하고 마한 문화대전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익산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용역이 오는 9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대표 상징물과 캐릭터 리뉴얼, 이모티콘 제작 등에 지금의 어메이징 익산시가 아닌 한문화 발상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에서는 금년도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류의 발상지, 종주지가 어딘지를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서로 주장만 하고 있어요. 전체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정헌율호. 정부 특구 유치 등으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잡은 데 이어 이제는 한문화 발상지 익산을 부각시키는 데 시정 운영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익산에서 5번째 자치연금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익산시는 용안면 송산마을에서 자치연금 5호 마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송산마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과 기존 마을 공동체 수익금을 합쳐 하반기부터 어르신 60명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익산에서는 성당포구마을과 금성마을, 두동 편백마을, 하발마을이 자치연금 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 부송 사지구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로부터 민간 참여형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층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올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이며 300세대가 공급됩니다. 한편 시공사는 부강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 가맹점을 정비합니다.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은 17,000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없거나 지역화폐 가맹 제한업체인 영업장 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식자재마트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와 청년몰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매년 개최하기로 한 전북포럼이 농생명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익산에서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농생명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푸드허브 육성과 농생명 산업 디지털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해마다 열기로 한 전북포럼이 농생명 산업 혁신,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익산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농생명 전문가들이 익산에 모여
농식품 혁신 방안 등 주제별 토론을 갖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익산의 농생명 산업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농생명 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생명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all know, climate change has a huge impact on people's lives and people's livelihoods. It is recognized. And we also know that agriculture has an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 25 to 30% of greenhouse gas emission comes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But we know also that agriculture can be the solutions to climate change. Not just the problem, but can be the solutions. 익산을 포함해 전북이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특화 식품 산업 육성, 농생명 산업 디지털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혁신 체계 구축과 농생명 산업 생태계 고도화, 새만금과 연계된 글로벌 푸드 허브 확장 등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제시해주는 농생명 경제 산업에서의 혁신 방안에 관해서 잘 반영하고 앞으로 전북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 포럼이 원광대에서 열린 것은 농생명 산업과 바이오 중심지라는 익산의 상징성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까지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분야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식품, 바이오의 아주 성지가 바로 저는 익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대한민국 1호 캠퍼스죠. 그래서 우리 하는 차관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익산에 지금 구축되고 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가 새로 좀 출범을 합니다.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익산에서 진행된 전북 포럼. 익산이 지닌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익산 교육발전협의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사업이 공유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100원 에듀버스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대학 연계 자기주도 학습 캠프, 생애 전주기 1인 1재능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성된 인재는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교에 다음 달부터 늘봄 교육사가 배치됩니다. 익산시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늘봄 교육사가 1명씩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1명씩 고정 배치되고 학생 수가 40명 미만인 19개 초등학교는 3개에서 4개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늘봄 교육사 6명이 배치됩니다. 익산 망성면에 주민 편익 시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연면적 59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실내 게이트 볼장이 준공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113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익산역 근처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115 여행자쉼센터는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익산 아트센터에서 열린 나폴레옹 특별전은 2달 동안 9천여 명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화동의 솜리 문화근고가게관에 익산역 일대 문화공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역 근처에 문화공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역 맞은편에 있는 115 여행자 쉼. 한 달 동안 약 800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잠시 짐을 맡기고 근처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 익산시와 관련된 다양한 굿즈들도 있어 지역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역 앞에 바로 여행자 쉼터 있어가지고 가방도 맡기고 막 가볍게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곳에서 도보로 3분 걸어가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익산 아트센터의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입니다. 지난 4월 말 전시를 시작해 2달 만에 관광객 9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나폴레옹이 직접 사용했던 바이콘과 은잔 등을 보며 전시의 묘미를 느낍니다. 나폴레옹은 저랑 딸이랑 되게 좋아해서 저기 말 타는 그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봤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옷 입어봐서 너무 좋았어요. 특별전은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어제까지 방문객이 총 9,230분 정도 오셨거든요. 어린이나 단체 또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곳에서 10분 떨어진 곳에는 솜리문화금고가 개관했습니다. 솜리문화금고는 1925년에 건립된 옛 익산 금융조합 건물입니다. 이곳은 익산 솜리근대 역사문화공간 방문자 센터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근현대 금융조합 관련 유산, 홀로렌즈와 애멀 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전시와 체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역 일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지며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에 초하류가 만개하며 시민들을 위한 산책길이 조성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용안 생태습지에 심었던 풍접초, 라벤더, 아스타 등이 만개했습니다. 또 잔디광장 640제곱미터에 그늘막과 나무, 벤치 등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시는 용안 생태습지에 메리골드, 인파챈스 등 초하류 10만 본을 추가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를 통해 이뤄지게 됐으며 장애인 71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올해부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가 이뤄지는 체계입니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처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황에 맞춰 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함여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폭염 취약계층 18세대에 여름나기 지원 사업으로 선풍기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더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특화 사업입니다. 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안녕 익산 어린이집 챌린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각 가정에서 가져온 재활용품을 친환경 칫솔로 교환하는 등 자원순환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편 시는 작년부터 지역 어린이집 148곳과 안녕 익산 어린이집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